세포막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세포가 외부 환경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세포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세포막은 세포 내에 녹아져 있는 물질을 안쪽에 유지하며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 역할을 동시에 세포의 안과 밖의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지니며 인지질의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을 띱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하를 가지거나 극성인 용질의 투과를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물질들은 어떤 방법으로 세포막을 통과하여 순환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세포막의 물질 순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물질을 끊임없이 외부와 주고받아야 하는데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은 세포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세포가 세포막을 통해 물질을 수송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의 물질 수송 과정은 첫 번째 수동 수송, 두 번째 능동 수송으로 나뉩니다. 수동 수송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물질이 막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고, 반대로 능동 수송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요구되는 수송입니다. 수동 수송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습니다. 단순 확산은 세포막의 인지질층을 통해 확산되는 것이며 기체 또는 지용성 물질, 일부 저분자 물질들의 단순 확산을 통해 인지질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촉진 확산은 세포막에 있는 운반체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며 수용성의 저분자 물질인 물,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 등이 막단백질을 통해 확산됩니다. 이때 모든 막단백질이 확산에 관여할 경우 확산 속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단순 확산의 예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생물체는 호흡을 통해 외부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내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농도 차이에 따라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단순 확산을 통해 이동하며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촉진 확산의 사례로는 포도당 수송에 관여하는 포도당 수송체와 각종 신호전달 및 기공의 개폐 등에 관여하는 이온 채널이 있습니다. 이온 채널의 예로는 나트륨 채널과 칼륨 채널이 있습니다. 또한 물을 운반하는 막단백질인 아쿠아포린이 있습니다. 물 분자가 원형질막을 가로질러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로서 물의 촉진 확산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외에 전사인자가 핵내의 DNA 특정 부위에 결합하는 과정과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로 유입되는 과정의 일부가 촉진 확산의 예입니다. 능동수송은 세포의 생물학적 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인지질 이중층막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의 투과성을 부여하는 것은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는 막단백질입니다. 능동수송은 1차 능동수송과 2차 능동수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능동수송은 대사에너지를 이용하며 대부분의 경우 ATP를 가수분해하며 에너지를 얻는데 펌프라고 불리는 막단백질인 ATP 분해 요소가 담당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펌프인 나트륨 칼륨 펌프는 3개의 나트륨을 세포 바깥으로 2개의 칼륨을 세포 안으로 옮깁니다. 이러한 펌핑을 계속하면 세포 내의 나트륨 농도를 세포 바깥보다 낮게, 칼륨 농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농도 차이로 세포의 막전이가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자계의 막단백질들이 NADH를 환원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해 프로톤 수소 이온을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가로질러 내외막 사이의 공간에 축적시키는 것입니다. 2차 능동수송은 공동수송이라고도 불리며 단일수송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전기화학적 구배를 이용하여 한 가지 이온이나 분자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가면서 증가하는 엔트로피가 에너지원으로 공급되면서 또 다른 물질을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2차 능동수송은 심폴트, 안티폴트로 나눌 수 있으며 심폴트는 같은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수송을 말합니다. 나트륨 포도당 운반 단백질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장내의 상피세포와 신장내 네프론의 근위세뇨간에 있는 동반수송체입니다. 막을 경계로 나트륨의 농도차가 있는 것을 이용해 포도당과 함께 세포막을 통과함으로써 포도당을 흡수하게 됩니다.
안티포트는 반대 방향으로 가로지르며 교환 수송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트륨 칼슘 교환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나트륨 이온을 전기화학적인 농도 9배에 순행하여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칼슘 이온을 농도 9배에 역행하여 수송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포에서 칼슘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로써 여러 물질들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